2020년 2월 전 세계 금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최대 민간 금제조 업체인 킹골드의 금괴 83톤이 가짜로 밝혀진 겁니다. 이 금괴들은 놀랍게도 속은 구리이고 겉만 노란 페인트를 칠한 덩어리였습니다. 금괴 83톤이 모두 구리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짜 금괴를 담보로 4조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무려 14개의 금융기관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 구리 덩어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국가공인 감정사들조차 겉모습과 일련 번호만 보고 정식 감정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금괴 내부를 잘라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라는 허울 아래 모두가 눈을 감았고 결국 4조 원의 자산은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입니다. 킹골드가 동원한 83톤의 금은 당시 중국 전체 금 보유량의 약 1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이 거대한 물량을 검증 없이 받아들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물 자산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담보로 잡은 것은 금이 아니라 탐욕이 만들어낸 껍데기였습니다.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증발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내 자산이 구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이 결국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킹골드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의 대부분은 실제 금이 아니라 서류로만 존재하는 종이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금, 정말 실물일까요? 실제 금괴로 존재하는 실물금과 서류로만 거래되는 종이금은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릅니다. 런던과 뉴욕 거래소에 실제로 보관된 금은 고작 수천 톤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서류로만 거래되는 종이 금증서는 무려 수십만 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한 온스의 실물 금을 두고 100명이 동시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재담보라고 부릅니다. 재담보란 한 개의 금괴를 여러 장의 증서로 나누어 여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한 금괴의 주인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금통장에서 매일 확인하는 숫자는 실제 금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단지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에 기반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모든 투자자가 은행으로 달려가 실물금 인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당황하며 즉시 출금을 정지하고 문을 걸어 잠글 것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실제 금보다 발행한 증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금시장은 실체가 없는 거대한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금통장에 찍힌 숫자는 금이라는 실물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에 쥐지 않은 자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숫자, 노름의 뿌리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프랑스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미국은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주겠다는 전 세계와의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이것이 현대 신용화폐 시스템이 가진 비정한 민낯이자 종이금 시장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종이금 시장은 1971년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품 위에 서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찰나, 여러분이 쥔 종이 증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15%나 폭락한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데도 왜 가격은 속절없이 무너질까요? 답은 HFT, 즉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HFT란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도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계 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기계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0.001초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며 시세를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금값이 특정 지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기계는 연쇄적인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냅니다. 기계가 설계한 연쇄 매도 때문에 단 5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공포를 이용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투매를 시작하면 월가의 큰손들은 그 바닥에서 실물금을 조용히 쓸어 담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설계한 베어 트랩입니다. 베어 트랩이란 가격을 일부러 폭락시켜 투자자를 유인하고 그 사이 큰손들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짜 하락장을 말합니다. 기계가 설계한 덫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가치가 낮은 것이 미국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산더미 같은 국가 부채를 탕감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입니다. 발언 직후 재무장관이 강달러를 외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금의 가치는 올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월가는 강력한 공매도를 통해 금값의 상승을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GDP 대비 120%라는 기록적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빚의 실질적인 가치를 줄이려는 유혹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손실을 보는 세력들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국제 금융 혼란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으로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 남짓입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독일은 70%, 러시아는 20%가 넘는 비중을 이미 금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중국 역시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금을 은밀하게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가 금을 전쟁 물자처럼 모을 때 우리는 여전히 달러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금값이 조금 올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의 결함을 개인이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잔인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살짝 경제학이 제안하는 냉정한 대응 원칙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산의 실물성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비중을 디지털 숫자에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실물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실물 자산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의 힘을 믿고 철저히 분산하는 것입니다. 단기 폭락에 일희일비하며 알고리즘의 먹이가 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지 말고 최소 6개월 이상의 호흡으로 자산을 나누어 확보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 즉 빚을 낸 투자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파도가 덮칠 때 가장 먼저 가라앉는 것은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실은 배입니다. 시스템이 단 5%만 흔들려도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은 강제로 청산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킹골드 사건 당시 금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개인을 외면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든든한 파트너 같지만 위기가 오면 시스템은 당신을 가장 먼저 버릴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약관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할 뿐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대세 상승 전 마지막 흔들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값은 일시적으로 35% 폭락한 뒤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월가는 종이금으로 시세를 조종하며 개미들의 물량을 뺏고 자신들의 금고는 진짜 금괴로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 보관소인 포트녹스에 대한 감사가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금고가 비어있다는 의구심을 갖는 순간 시장은 대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도입되면 정부의 자산 감시는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 세상에서 실물금은 시스템 밖에서 가치를 보존할 최후의 수단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의 폭락 뒤에는 늘 새로운 통화 질서가 탄생해 왔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손에 쥐지 않은 자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진실을 아는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가 됩니다. 살짝 경제학은 언제나 숫자의 뒤에 숨겨진 비정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진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점검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경제적 판단력을 지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